안녕하세요. 부자다TV 김동철입니다. 어제는 제가 즐거운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요새 회원분들이 낙찰도 많이 받으시고요. 그리고 낙찰받은 물건을 수익을 내면서, 많은 수익을 내면서 매도하는 그런 연락들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 기쁜데요. 제가 투자를 하면서 좀 투자자, 전업 투자자는 상당히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수익을 내고 내가 돈을 벌어도 함께하는 이런 회원들이나 함께하는 동료들이 없으면 상당히 외로워요. 1인 기업, 전업 투자자는 외롭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회원들 분께서 수익을 낸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기쁘고 뿌듯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열심히 강의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수익을 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부자다 7기 민정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은 두 아이의 어머니시고요. 40대 후반에 부동산 투자를 전혀 해본 적이 없는 그런 대표님이세요. 워킹맘이시죠, 워킹맘. 그래서 저와 함께 부동산 투자를, 경매 투자를 시작을 하셨고요. 작년 9월에 과정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낙찰을 받으셨어요. 화성에 있는 아파트를 낙찰을 받았는데요. 화성의 40평대 아파트를 2억 7,700에, 약 2억 7,700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처음 받은 첫 물건, 첫 입찰, 첫 물건이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거기 점유자가 상당히 강적이었어요. 강적인 점유자를 만나서 저도 굉장히 애를 먹었거든요. 제가 이제 회원분들이 어려워하시면 제가 직접 명도라든지 그 점유자를 만나러 갑니다. 협상을 해요. 협상을 하는데 일반 뭐 강단이 있는 그런 뭐 배째라식의 점유자나 아니면 뭐 언제까지 클리어하게 나가겠다는 점유자, 아니면 뭐 읍소형, 여러 가지 점유자 형태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있는 점유자는요, 말 그대로 읍소형이었어요. 읍소형.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의 점유자예요. 그래서 명도를 하기 위해서 제가 가서 만나서 장시간 동안 얘기를 하고, 지금 상황이 이렇게 하니까 이사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저희가 이사 비용도 넉넉하게 챙겨서 드릴 테니까 어느 시점에 이사를 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협의를 통했고, 각서도 뭐 확인서도 받았고, 그렇게 해서 한 달 후에 이사를 가실 줄 알았는데 이사 기일이 되니까 또 연락을 안 받으시고 이사를 안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한 달 있다가 또 했는데 또 안 가시고, 그래서 굉장히 애를 막 먹였어요. 근데 뭐 이런 일들이 경매를 하자 보면 아무래도 뭐 다반사이죠. 이런 점유자들 만나는 게. 근데 이분은 첫 입찰한 상태에서 첫 낙찰을 받은 첫 물건이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게 굉장히 이제 고민거리가 된 거예요. 부담이 되고, 내가 이제 일이 있고 이 일을 현업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굉장히 이거에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런 거는 늘 있는 일이고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렇게 마인드업을 해드렸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제 기간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비용적인 부담도 생기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어느 시점까지 안 돼서 인도명령을 통한 강제 집행을 실시를 했습니다. 자, 강제 집행은 웬만하면 저도 안 하는데요. 어쩔 수가 없이 하게 됐습니다. 이사 날짜 잡아놓고 연락이 안 되고, 이삿날 되면 또 연락이 안 되고, 뭐 저희도 뭐 한도 끝도 없이 기다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인도명령 신청을 해서 강제 집행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강제 집행하기 전에 이제 개고를 하러 나가지 않습니까? 개고하는 데도 제가 현장에 갔습니다. 현장에 갔는데 집에 딱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집행관실에서 나온 우리 실무자분이 개고장을 전달해 드렸죠. 언제까지
이사를 안 나가시면 강제 집행을 실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사를 나가셔야 됩니다 라고 계고장을 드리고 왔어요. 집에 계셔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잘 받으셔서 그러면 언제까지 이사를 나가겠습니다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기간이 또 지났는데 또 이사를 안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이제 강제 집행을 실시를 했습니다. 자, 40평대 아파트 노무자 16명이 와서요. 딱 2시간 만에 싹 끝냈어요. 마음만 먹으면 간단하게 끝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사를 마치고 좀 마음은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사를 마치고 인테리어를 하고 매매와 임대를 동시에 주변 부동산에다가 딱 물건을 내놨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2억 7,700에 낙찰받은 물건을 약 한 달 안 된 시점에 2억 6천에 전세로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본인 투자금은 거의 다 회수를 하셨죠. 그래서 약 한 2천에서 3천 정도 들어간 상태에서 전세 세팅을 해놨고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어제 매매를 하겠다는 매수자가 생겼습니다. 전세를 놓은 지 약 한 2개월, 3개월이 아직 안 된 시점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주택이 있고 이거는 단기 매매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전세를 안고 매수하겠다는 분이 생겨서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에 매매가 됐을까요? 저희가 낙찰받은 지 약 6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일반 워킹맘이시거든요. 6개월 안에 얼마를 투자 수익으로 창출을 했을까요? 화성이어서 그렇게 상승폭이 크지는 않았어요. 만약에 이렇게 컸다면 더 수익이 컸을 텐데 그건 또 욕심이겠죠. 그래도 상당히 큰 매매 차익을 얻게 됐습니다. 매도 금액은요 3억 2,700입니다. 3억 3천에 매도를 의뢰해 놨고요. 300 깎아주면 계약을 하시겠다고 해서 제가 3억 2,700에 계약금을 받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약이 진행이 됐고요. 그렇다면 얼뜻 계산해도 낙찰가 대비 약 5천만 원 정도 갭 차이가 납니다. 물론 이제 취득세, 명도할 때 비용 이런 것들 빼더라도 약 한 4천만 원 정도 수익은 물론 세전 수익이죠. 수익은 달성을 한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될 게 뭘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파트를 투자했고 대형 평형, 중대형 평형을 투자를 했고 화성에 약간 변두리 지역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83%의 낙찰을 받은 겁니다. 83%의 낙찰을 받아서 추가적인 시세 차익을 내는 거죠. 경매 투자는요, 누구나 선호하는 지역에 누구나 좋아하는 물건, 로얄층, 로얄동, 역세권, 초품화 이런 물건들을 접근하면 요즘에 시세 차익을 내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틈새를 찾아야 됩니다. 틈새를. 남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물건, 남들이 꺼리는 물건, 이런 물건을 통해서 수익을 내셔야 되는 거죠.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요즘 같은 분위기에도 경매 법정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20명, 30명, 많게는 40명씩 막 들어와요. 거기에서 수익을 내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틈새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저희 이 회원분 같은 경우에는 요 물건을 발판 삼아서 정말 부동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눈을 또 뜨셨고요. 또 다른 투자를 준비하고 계시고 다른 물건을 열심히 발품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열정적인 마음을 갖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